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결국 당정청이 집값 안정을 위해서 주택 공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요, 최고회의에서 그랬대요. 규제는 계속 가져가야 되지만 공급을 크게 확대해야지만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결국은 주택을 공급해달라고 정부에 주문을 한 것이죠. 장화성 정책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혼부부나 중산층이나 서민들을 위한, 그런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들이 필요한 곳에 말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김현미 장관도 도심개발이라든가 정비사업을 할 때 규제를 좀 완화해서 주택 공급을 더 늘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정청이 일제히 주택 공급 카드를 꺼내 들은 거죠. 그럼 어떤 카드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공급을 하겠다는 게 있잖아요. 지금 수도권 택지 30곳에 벌써 12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또 추가로 서울 수도권 14곳에 24만 가구를 더 짓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14곳에 24만 가구를 짓겠다, 이 이야기는 땅이 있느냐 하고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외에 규제를 좀 풀어주는 그런 쪽의 카드들이 여러 가지 이제 감지가 되고 있는데, 그게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이쪽의 용적률은 1000%예요. 이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용적률 안에서 20에서 35%는요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를 반드시 넣어야 돼요. 이 부분을 좀 완화해주고 주거 비율을 높인다는 거. 뭐 규제 완화 중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카드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 필요로 한 곳에 공급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또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정비하는 건데, 여기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만 포함시켰었거든요. 연립주택도 여기에 좀 포함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 물량이 좀 늘어나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시중에 소요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유동자금이 1100조나 된다고 하잖아요. 게다가 1억 이상 고소득자 75만이나 된대요. 쉽게 말하면 대출이 필요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급을 주려고 하면 아마도 강남권에 대규모 이런 쪽을 원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빠졌어요. 재건축, 재개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가 있을까요? 글쎄요. 분명한 것은요, 공급이 일어나더라도 수요자가 반드시 필요로 한 곳에 대규모 공급이 있어야 합니다. 용적률에 규제가 있었던 것을 조금 완화해 준다고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1100조나 되는 유동자금이에요. 분명하게 수요자가 필요한 곳에
대규모 공급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집값도 안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시중에 유동자금이 너무 많다. 여기에 다른 투자처도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부동산에서 집값으로 몰렸던 그 유동자금들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서 조금 안정을 꾀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주식시장이죠. 기업의 길을 살려서 투자를 하게 하고 고용을 하게 하고 수출을 하게 해서 기업이 활성화되면 걱정 없이 이 유동자금도 그쪽으로 좀 흘러갈 거예요. 그러면 자금은 조금 줄어들면서 공급은 확대가 되면 집값도 안정을 찾지 않을까요? 한 번쯤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할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